자, 중국과의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미국이 승리하는 중국이 패배하는 쪽에다가 베팅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내정 간섭이다 아주 난리가 났는데 중국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 감당할 수 있겠는가? 야, 중국 세게 나와요. 중국이 정말 한국의 적인가? 중국을 적대적인 입장으로 몰아넣는다면 한국은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가?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긴 한데 맞는 말이야. 중국이 한국의 적이냐?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김기현 여당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한국을 침략한 국가 이런 발언을 합니다. 와,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한 나라인데 이런 발언을 지금 할 수 있다는 게 놀랍죠. 물론 우리 모두 중국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진짜 나쁘죠. 하지만 국익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뽑아 먹을 건 뽑아 먹어야 되는 사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더라도 실리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거잖아. 근데 실리고 나발이고 간에 그냥 막 때려박습니다. 왜 때려박았어? 이재명이랑 만났으니까. 이유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이재명이 싱하이밍 대사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김기현 대표를 먼저 만났잖아요. 중국하고 이제 친하게 지냅니다. 난리 쳤을 거라고. 불과 한 일주일, 2주일 전에 중국하고 잘 지낼 거다. 이런 얘기가 대통령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하고 먼저 만나서 이재명한테 중국 대사가 하소연을 막 했어. 한국하고 잘 지내려고 하는데 한국이 지금 너무 미국 쪽으로 달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을 막 얘기를 하니까 빡이 치네. 이 열받음을 참지 못하고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재명이 하는 건 다 싫다 이거밖에는 안 됩니다. 지금 윤석열이 하는 걸 보면 문재인이 한 거 다 싫고 이재명이 하는 거 다 싫고 지역화폐 싹 다 지워버렸죠. 문재인이 하는 거 다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무역에서 중국의 비중이 과도하게 크다. 사드 배치한 이후에 우리가 휘청거리는 걸 한번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남방 정책이라는 걸 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라고 하죠. 동남아 쪽에 문재인 정부가 공을 많이 들였어요. 이제 공장 짓고 막 이럽니다. 베트남이 제일 천병이었고 베트남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나오니까 인도네시아로 또 넓히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서 이제 싹이 트고 열매 맺히기 일보 직전이야.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요. 신남방 정책도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내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는데 일본으로 바뀌었어요. 자,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가 하던 거 반대로만 간다. 이건 전부 다 부정한다 하면서 그 빈자리를 누가 메꾸고 있냐면 일본이 메꾸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요. 일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한국이 윤석열 있는 동안에 저지랄하는 동안에 그 빈자리를 일본이 메꾼다. 일본 상사의 주식을 대거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싱하이밍 중국 대사에 숙박 제공한 코오롱. 야, 이게 뭐야? 캐비넷. 야, 진짜 별걸 다 꺼내죠? 코오롱을 때리기 시작을 해요. 중국 대사를 때리다 못해 대사하고 관계가 있었던 데를 조지려고 합니다. 코오롱 그룹이 싱하이밍 중국 대사에게 1박 1,000만 원 상당의 최고급 숙박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했다.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코오롱이 울릉도에 운영하고 있는 숙박시설 힐링스테이 코스모스 리조트에 숙박을 했는데 1박에 1,000만 원이 넘는다. 그래서 어쩌라고? 일각에서는 코오롱이 중국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싱대사에 숙박 지원을 제공한 것 아니냐. 자동차, 전기, 전자, 생활용품, 국내외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코오롱 플라스틱. 중국 현지에 법인을 두고 사업을 펼치고 있어요.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중국 난징시 정부 요청에 따라 타이어 코드 공장문을 닫고 주요 생산 거점을 베트남으로 이동한 점을 감안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노린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기업이 자기네 장사하려고 대사 좀 로비하고 이게 문제가 됩니까? 이게 문제가 됩니까? 아니 코오롱이 공직자야?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기름칠 하는 거 아니요. 중국이란 나라가 워낙에 관시라고 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엄청 세거든요. 이 사람들. 그래서 뭔가 대접해주고 이런 걸 워낙 좋아하는 민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업이 그런 로비를 하는 거지.
이게 마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가 나옵니다. 코오롱은 대가받기 위해 싱대사에게 숙소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기업이 중국에다 사업을 하는데 중국하고 분위기가 안 좋으니 대사한테 제일 좋은데 자기네 회사가 갖고 있는 제일 좋은데 좀 접대를 좀 했어. 이게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나요? 난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 모르겠어. 이러면서 갑자기 코오롱을 압박합니다. 동아일보 사설이 또 이런 게 나와요. 한중 관계 악화일로 속 당당한 대응, 외교는 승패 아닌 득실이다. 이 사설이 골 때립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어제 중국의 고압적 언행을 좌시하지 않겠다. 국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색깔이 더욱 선명해질 것이다. 한중 고위급 교류와 관련해서도 연련은 있지만 서두르지 않겠다. 한중 갈등은 이제 양국 정부 간 기싸움, 자존심 다툼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우리 외교부가 싱대사를 초치하고 엄중 경고하자 중국 외교부도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 초치로 맞대응을 했다. 중국은 북핵 억제를 위한 사드 배치를 두고 온갖 치졸한 보복 조치를 동원했고 문재인 정부와의 외교적 봉합 이후에도 한한령을 유지하며 한국을 길들이려 했다. 하지만 정부의 자존심 외교가 국내의 반중 정서에 편승한 강경론 일색으로 올라가면 그 역풍이나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도 경계해야 한다. 특히 이런 강경론이 대중국 외교를 둘러싼 여야 간 정쟁의 연장전 양상을 띠는 것은 우려할 대목이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 얘기죠. 정치와 여론의 외교가 휘둘려서는 안 된다. 당당한 결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철저한 손익계산에 입각한 정교한 전략, 나아가 국민적 공분 한편에 있는 불안감을 덜어내는 리스크 관리 능력이다. 외교는 득실을 따지지 승패를 가리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사설의 핵심은 실리를 좀 챙겨라, 이 얘기입니다. 이제 한중이 냉정하게 긴장 수위를 낮추면서 진지하게 해법을 찾아가는 진짜 외교를 할 때가 됐다. 동아일보 사설마저도 이 윤석열의 일방통행에 대해서 걱정을 해줍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내리고 있어요. 하지만 포장 자체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도 내가 아는데, 중국이 너무 심했는데, 중국이 원래 그랬는데, 이런 포장을 막 씌웁니다. 그리고 문재인도 잘 못했는데 사족을 막 붙여요. 하지만 진짜 이 사설이 하고 싶은 말은 득실이 중요하다,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다, 국익우선 외교를 하라라는 경고를 주는 사설이라는 거예요. 자,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습니다. 이렇게까지 달려가야 될 이유를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중무역은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중국한테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장을 스스로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가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 서로 적대시하면 누가 더 손해냐? 우리가 더 손해죠. 물론 중국도 타격이 있습니다. 중국도 한국하고 완전 척지면 쉽지 않아요. 그 정도로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얽혀있는 관계예요. 그러나 누가 더 고통스러우냐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거. 이건 팩트입니다.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려야 대한민국 먹고 사는 시장이 다시 열릴 수밖에 없다. 윤석열이 있는 한 중국과의 관계는 물 건너갔습니다.